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인접지역으로 철새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제에 나선 항공기가 드넓은 천수만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초소 한 곳의 인건비와 약제비 등으로 한 달 운영비만 4,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AI 영향으로 먹이주기 행사가 중단되자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20분의 1 수준인 300여 판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란이 들어올 때마다 고객들 사이에 치열한 계란 확보 경쟁이 벌어집니다. AI 창궐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새. 과연 철새만이 AI의 주범일까? 비과학적 논리에서 단지 철새에 덮어 씌우는 기본적 역학조사의 실패, 그다음에 초기 대응 실패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달 만에 초유의 사태인 3천만 마리 이상 사체를 나는. AI 확진 이후 2달, 재앙이 들이온 그 현장 속으로 지금 가봅니다. AI 의심 신고가 계속되던 1월 초, 충남에서도 최대 피해 지역으로 손꼽히는 천안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완읍은 산란계 농가가 밀집해 있어 어느 지역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AI가 휩쓸고 간 양계 농가 인근에 이동 제한으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피해 농가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피해 농민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딴 데세요. 네. 알아요. 지난해 11월 천안은 오리 농장에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전체 사육수의 절반 이상인 475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는데요. 이후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차량이 많은 나들목과 주요 진입로에 방역 초소와 거점 소독소를 설치해 이동 차량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도 꼼꼼히 소독에 나서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만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AI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천안시청에서 나오셨죠? 무슨 과에서 나오셨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나왔어요. 아니 정보통신과요. 출산과도 아니고. 저 시청 전 직원들이 이제 AI 방역에 전 직원이 3교대로 3교대로 나와서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확산이 계속 이어지자 확진 농가 3km 이내 농가를 예방 살처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천안시 광덕면에 자리한 소규모 방사형 양계 농가. 지난달 30일 자정, 천안시 부시장 등 공무원 50여 명이 양계 농가를 찾았습니다. 예방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공무원의 말에 농장주 장 씨는 반발했지만 이날 결국 700여 마리의 닭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강제 이행 조치가 있고 열흘 뒤 농장주를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장 씨의 양계 농장. 700여 마리의 닭이 뛰놀던 농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닭이 이제 뛰어놀고 여기에 한 마리가 살아 있어요. 한 마리 있네. 쟤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구사일생으로. 그럼 아우슈비치 살아남은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이제. 아우슈비츠 영시 30분에 왔어요. 0시 50분에 천안시 공무원들하고 경찰들하고 같이 한 50명 정도가 왔어요. 50명 정도가 이거를 사실 살처분하게 되면 뭐 보상도 수십만씩 키우는 사람은 보상이라도 제대로 나오죠. 이거 뭐 저희처럼 방사유정나는 천수 내외의 농가들은 보상도 사실은 뭐 거의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수준이고 올해 저희 아들 둘이 대학을 갑니다. 봤어요. 예, 그래서 부시장님이 전화가 오셨길래 저는 어떡합니까? 생계의 문제인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애들 휴학시켜라. 천안시의 강제 살처분 집행이 야속하다는 장 씨. 이에 대해 천안시는 어떤 입장일까? 충분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다 예방살처분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그 농가만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분히 고지한 후에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근데 그 시간에 가야 됐나요? 예, 그 살처분이 기한이 살처분 명령이 저희가 그날 12월 30일까지 돼 있었는데 그 가는 것도 충분히 그분한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해서. 장 씨는 이번 AI의 확산이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대규모로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규모로 키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면적에서, 그전에는 뭐 가정농이 다 했죠. 가장 혼자서 컨트롤을 했지만 요새는 수많은 농업 노동자들이 투여가 돼요. 넓은 면적에 여러 사람이 투여가 돼서 작업을 하니까 한 군데만 뚫려도 또 한 사람만 실수를 해도 전체 농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공장식 사육 환경으로 인해 닭이 쉽게 병에 걸린다는 것.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채 10여 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살처분 지상주의입니다. 정부의 종합적인 그 방제 시스템의 문제가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일본은 똑같이 철새가 왔는데 그건 100만 수도 안 살처분했는데 여기 3,200만 수잖아요. 그야말로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천안 지역 전체 산란계 농가 75곳 가운데 관리 지역까지 포함해 38곳이 AI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지역 전체 산란계의 80%가 넘는 346만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란계 사육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최근 천안 지역 AI 발생이 주춤하고 있지만 더 이상 발생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매년 AI로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자리한 양계 농가 역시 기르던 산란계 30만 수를 살처분해야 했습니다. 농장의 살처분 관리를 책임지는 천안시. 중앙정부의 시책이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처분 정책은 어차피 국가 정책이고 또한 미국이든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살처분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숙사, 분푸드나 이런 게 국내에 너무 밀집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의 살처분 정책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살처분된 가금류의 사후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간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한 뒤 농가 인근의 땅을 파 폐사체를 매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규모로 운영하는 기업형 양계 농가가 늘어난 데다 해마다 AI가 반복되다 보니 매몰할 땅마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장 바로 앞에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각 처리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처리 업체가 많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침출수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침출수 없고. 예. 예. 일단 침출수가 안 나오면 되니까 그다음 이제 소독은 저희가 계속 와서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도 지금 소독 한번 하려고요. 예, 거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계속 섞여가지고 지금 소독 중이에요. 자칫 폐사체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2차 환경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한데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AI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 그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도 강행하고 있어 사후 처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진은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진단이 많이 늦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방역의 그게 어떤 신속성이 떨어지면서요. 결국은 이제 정부 카드가 내는 거는 묻지마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본이나 선진국 경우는 예방 살처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확진된 농장만 살처분 하거든요. 그만큼 방역에 자신이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이러스 검사를 농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는 거죠. 게다가 피해 농가에서는 이후 보상금이 나와도 이미 사육 기반이 무너진 뒤라
회복하기까지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입식도 못하고 지금 그 질병이 걸린 농장 주변에는 입식도 못하고 출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백기가 길어지죠. 쉬는 기간이 기니까 이게 생업인데 쉬는 기간이 길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피해 보신 거를 100으로 본다면 그 보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샤워를 따지면은 한 50분이 안 된다고 봐야죠.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하지만 지자체 역시 살처분 보상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벌써 각각 2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가금류는 130여만 마리, 보상비만 60억여 원이 필요합니다. 국비에서 80%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20%는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천안과 함께 매년 AI 상습 발생지로 손꼽히는 아산시. 이 지역 역시 AI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의 선제적 살처분 권유에 이 지역 농가 8곳이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결국은 살처분했지만 종계농가 2곳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비현실적인 보상금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현실화가 안 돼 있다는 것만 아세요. 현실화가.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라든가 종계 도태 하려면은 우리가 종계 구입비 같은 거 네. 종계 한 마리 구입비가 얼마며 이런 거 산출이 다 나와야 되는데 네. 그 산출 해놓은 거 보니까 뭐 2014년도인가 했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PS금이 1,500원이 올랐어요. 수당. 네. 네, 그때는 4,000원이었고 지금 5,500원이에요. 네. 근데 닭 한 마리에 1,500원 차이고 그다음에 잔존가치도 종란 하나에 뭐 병아리 가격 10분의 1을 준다는데 그거 갖고 누가 합니까? 방역부터 보상까지 정부 시스템의 그 무엇도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에게는 살처분 보상금하고 생계안정자금, 수도관정자금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 농식품부에서도 보상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이런 보상 지침은 농식품부, 협회, 예를 들어 과학원, 생산자 단체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고 우선은 설 이전에 살처분 보상금의 한 50% 정도를 가지급 상태로 해서 신속하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 신선한 먹을거리와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천안 시민들이 자주 애용한다는 전통시장. AI는 시장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평소 공급량의 60% 정도만 확보되다 보니 달걀값은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오세요. 네네. 평상시 같은 경우는 하루 나가는 양이 200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많이 나가요. 50판.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설이. 근데 이제 2판씩 사가셔가지고 전을 부쳐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판. 그렇게 사가니까 매출 자체가 많이 떨어졌죠. 시민들은 2배 이상 오른 달걀값에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비싸지요. 비싸봤자 5,000원씩 사 먹은 계란이 10,000원이 넘어가니까 덜 먹어지고 망설여지고 그러죠. 어떠세요? 계란 값이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전통시장에서 AI의 영향을 받은 건 비단 달걀 점포만이 아닙니다. 달걀뿐 아니라 닭 소비 자체가 줄면서 함께 피해를 봤다는 한약재 도매상. AI 발생 전에 비해 많게는 40%가량 매출이 줄었습니다. 오리탕, 삼계탕,
그런 걸 파는 영업집들이 이 재료가 뭐 인삼, 황기, 대추, 밤 뭐 이런 그 한약재 종류 기본적인 그 삼계탕 하면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약재가 영업집이 덜 되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애완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론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뭐 야채나 뭐 과일 뭐 이런 집들도 거기에 다 부수적으로 반찬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달걀 가격이 오르고 닭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치면서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의 모든 점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마리 팔면 많이 팔아요. 하루에 한두 마리요? 예. 아, 너무하네. 너무하는 게 아니라 오질 않아요, 손님이. 지나가도 들여다도 안 봐요. 아니, 그렇게 안 먹어요? 예. 한두 마리요? 예. 어제 2만 원 팔고 들어가요. 그저께도 2만 원 팔고 들어가요. 지가 40년 장사 했거든요, 닭을. 예. 근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 거. 전기값이라도 벌어보려고 가게 안쪽엔 과자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닭집에서 과자를 사가는 사람 역시 별로 없습니다. 안 돼, 장사 좀 그래도 먹고는 살려고 전기세, 집세도 내야 되고. 지금 뭐 집세, 전기세도 안 나와요.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AI 사태로 인한 불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막막합니다. 사정은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에 자리한 달걀 도매상. 평소 같으면 손님이 많을 시간이지만 가게 앞은 한산합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상인들은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아주 지나면 마지막에 이거 화가 많이 나지. 아이고 저기 요즘 그 심란한데 그냥 심란하지. 지금 그 일해도 그냥 계속 적자니까 이제 거래처 이제 유지하려고 이렇게 적자예요? 좀 적자죠. 그 지출이 똑같은데 물건 없어져 못 나가니까 그 지출보다도 일이 작으니까. 국민들이 계란을 구해줘 뭐를 해? 그게 말입니다. 일을 못 해. 그런데 이제 위에서 갖다 주려고 다 그 장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 냅둬 자기야. 도소매 영업점들은 이렇다 할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AI의 터널을 지나 소비가 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조류독감 그 생각하니까 안 먹으니까 식당에 안 사 먹는 게 식당 하는 사람들이 안 오지. 다른 걸로 해서 팔아도 되는데 뭐 굳이 닭고기를 뭐로 사. 그 도매 그 납품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안 가져가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뭐. 늦은 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거점 소독소의 차량 방역 소독 작업은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까지도 이어집니다. 이 늦은 시간에 오가는 차량이 있긴 한 걸까요? 2대, 3대 정도? 몇 시쯤에? 새벽 4시. 새벽 4시쯤에 한 네. 2대, 3대 정도? 그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이에요? 병아의 차들. 새벽에 오가는 차량은 많아야 하루에 2-3대가 전부. AI는 지방 재정을 축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몰 작업에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매몰 작업을 참가한 이 공무원은 극심한 충격으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I가 장기적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청 전 직원은 더 바빠졌습니다. 소관 부서 관계없이 AI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주요 도로 지점 4곳에 마련된 거점 소독소는 물론 방역 초소에 투입돼
하루 3교대로 방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도 했던 직원들도 있고 또 입원을 해서 또 퇴원도 했지만 같이 현재 복귀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명퇴까지 심각하게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24시간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살처분 관리라고 합니다. 지금 살처분 정책이 지금은 과거에는 2014년도 이전에는 그 3km 이내는 무자비한 살처분이 됐었는데 그 살처분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은 관리지역 500m 이내는 살처분하지만 3km 이내는 현재는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게끔 그렇게 정책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반복되는 AI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의 발표처럼 겨울이면 찾아오는 철새가 그 원인인 걸까요? 풍세천에 AI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역시 철새 때문이라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철새들은 거의 100% 거의 다 과학자는 그걸 인정합니다. 농장 가서 밤에 이제 먹이 사냥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염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철새가 옮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초기 들어오는 우리가 철새 도료진 천수만이나 이런 쪽에서 AI가 만약에 많이 나오면 이제 외부 유입 처리하는데 사실 지금 국내 어느 과학자들도 우리 가까이 있는 대표적인 천수만 저희 실험실도요. 고병원성 AI를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천안의 풍세천, 곡교천, 다시 말하면 농장하고 그냥 5m, 1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다 하천에 있는 데서만 AI가 철새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뜻은 반대로 철새가 옮기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철새가 이제 밤 되면 먹이 사냥하는 농장 근처 가잖아요. 그래 비발생 농장 경우는 농민들하고 차량도 왔다 갔다 하면 농장 오염될 수 있거든요. 정부의 AI 심각 단계 발표에 따라 서산 버드랜드는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15만여 마리의 철새를 관람할 수 있는 탐조 프로그램도 올해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겨울 철새들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시기인데 이렇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휴관을 하게 되면서 조금 가슴이 아픈 상황이죠. 이곳에서도 하루에 3번 예찰은 물론 방역 초소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방역하고 또 어떤 활동 하시나요? 방역하고 이제 출입 통제를 해요. 차량 출입 통제. 아예 못 들어가게 하나요? 네. 그런데 최근 서산시는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I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먹이주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인데요. 제작진이 찾아간 천수만 일대의 논바닥 곳곳에는 먹이주기 행사 때 쓰였던 알곡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서산시는 오히려 AI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합니다. 철새들을 한 장소에 묶어두기 위해서 먹이를 제공을 했었고요. 먹이가 없을 경우에 이 철새들의 이동 방향은 예측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한 장소에다가 먹이를 제공을 해서 한 곳에 이 철새들을 모아두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죠. 올해도 역시 철새들이 천수만을 찾아왔습니다. 겨울 탐조 프로그램은 중단됐지만 혹시 죽어있는 철새는 없는지 버드랜드 직원들이 매일 이렇게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말 못하는 우리 새들한테 좀 자꾸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원래는 지금 발생하는 거는 닭을 키우는 농장이나 오리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너무 기업형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리나 닭들이 키우는 공장이 너무 막 밀집돼 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는 닭
다 갖고 있어요. 철새도 가지고 있고 오리도 닭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철새들은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겨서 크게 발생을 안 하는데 닭이나 오리들은 쉽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겨울 별미를 찾는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서산 간월도. 하지만 AI는 이곳의 분위기마저 바꿔놨습니다. 장사가 한창인 점심시간. 예전 같으면 기다리는 손님으로 북적거릴 가게 앞이 한산합니다. AI로 인해 손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손님이 줄은 것 같아요? 한 70% 줄였죠. 100% 나가면. 너무 안 돼요. 힘들어요. 여기 사람들 다 지금. 지금 줄 서서 먹어요. 근데 지금 뭐 두 상, 세 상이면 끝나요. 중지간에. 상인들은 하루빨리 AI가 종식돼 천수만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AI로 무기한 휴장에 나선 건 대전의 한 동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 조짐을 보이던 지난해 12월 조류 관람 시설이 있는 이곳에서도 방역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철저한 방역에도 AI가 번지진 않을까 직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동물원에 뭐 야생조류 같은 거나 뭐 비둘기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날아다니니까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딱 가슴이 철렁한가요? 그렇죠. AI가 장기화에 돌입하면서 동물원 내에 자리한 조류 관람 시설은 잠정적 관람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작년 처음 개장했을 때만 해도 300여 마리의 새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텅 빈 채 방역 차량만이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야심차게 버드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이 버드랜드를 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휴장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이런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곳에선 12명의 직원이 조류 관람 시설은 물론 동물원 전역에 대한 방역 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AI 감염이 의심될 경우 현재 전시돼 있는 희귀 조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역시 꼼꼼히 소독한 후에야 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앵무새를 관람할 수 있는 열대 정원. 관람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개장한 지 2달 만에 관람객의 발길은 끊어졌는데요. 하지만 사육사들은 관람이 재개될 날을 기다리며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람객분들이 없으시더라도 저희는 새들을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고요. 그리고 이제 개장을 했을 때 관람객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앵무새들의 말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좀 더 이쁘게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역 작업에 투입되면서 AI의 전파 우려에 따라 지역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직원도 AI로 인해 예비 신부의 얼굴을 못 본 지 오래입니다. 신부님 얼굴을 얼마나 못 보고 계세요? 지금 12월 초에 보고 못 봤으니까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정도? 예. 신부가 어디 살고 있는데요? 인천에 살고 있어요. 아, 예. 인천에 살고 대전에 살고 있고. 예. 그렇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많은 곳도 못 가고요. 대전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나갔다가 저희가 오염돼 버리면은 여기는 우리 새들이 전부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만나면은 또 저희가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올해도 정부는 AI의 주된 원인으로 철새를 지목합니다. 또한 현재는 소강 상태지만 철새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든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의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의 주범이 철새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철새 검사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포획도 엄청나게 하고요. 또 무조건 또 양성률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사실 저는 학자를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소위 말하면 이권이 개입된 기관이 그것을 독점해가지고 분변 검사하면서 사실 야생조류가 죽는 거를 저희들도 많은 야생조류 이게 폐사체가 들어오는데 고병에서 AI는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보면 사실 야생조류가 죽는 것은 고병에서 AI는 야생조류가 거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리보다 더 강합니다. 근데 죽은 변사체는 무조건 고병원성을 판단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의뢰받은 거 해보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야생조류가 죽는 것은 이게 파울 콜레라 해가지고 이거 세균, 파이출에 물드시는 세균이나 아니면 그 헐피스 바이러스, 그런 거 급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생조류 많은 독극물에서나 아니면 중금속으로 죽는 게 대다수인데 무조건 이제 이게 AI 발생할 때 야생조류 죽으면 무조건 이제 이 고병에서 AI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무조건 어떤 구실을 찾는 거고요. 말 못하는 철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10여 년째 똑같이 살처분만 강행하는 정부. 답답한 실정입니다. 국가라는 건 뭡니까? 항상 비상사태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AI 백신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7월 달에 이게 항원 백신 뱅크를 만든다고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런 정당 없이 그것을 그냥 파기한 거예요. 올여름에. 만약에 있었으면, 그죠? 지금의 피해는 그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산에 자리한 동물복지농장. 이곳은 이번 AI 사태의 직격탄을 피해갔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닭들.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거뜬히 이겨낼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이 닭과 오리의 면역력을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과 변이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가둬놓고서 만약에 공간에 활동을 못하는 면역이 떨어질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온다면 과연 얘네들이 건강한 였다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고 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다 보니까 AI가 발생이 되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닭들이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닭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닭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AI 이런 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닭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첫 번째로. 동물복지농장의 닭은 8시간 이상 수면은 물론 일반 양계 농가에 비해 넓은 면적에서 자랍니다. 또한 방사해에 기르다 보니 운동량도 많고 면역력이 높아 AI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농장이 도입된 지 4년,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닭이 건강해야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는 것. 이와 병행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온전히 운영된다면 AI의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하는 부분, 살처분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사가 소관이에요. 이거는 인간하고 동물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감당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축위생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실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AI에 대한 검사 영역을 하고 있고 또 농림자분은 그건 통계를 내고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디 속도 설치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서다 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부서 얘기는 전혀 몰라요. 이건 저쪽의 얘기다. 이건 저쪽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여기에 집단이 생기면은 이 집중적으로 뭔가 만들어져 그거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또다시 반복된 재앙 AI. 재발을 막기 위한 정확한 역학 조사와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전문가들도 진짜 이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 그런 것들이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또 방역 당국도 진짜 뭐 다시 아래에서 깨어나는 그런 기본으로 진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개조를 해야만이 이 AI 사태를 또 막을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